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아니 오늘 예.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핑크색? 복숭아색? 무슨 색이라? 이게 영보이 스마트보이들이 입는 아니 약간 핑크색하고 복숭아색 이런 티셔츠를 입고 들어오시는데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입니다. 아니 요새 올드보이들에 대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올드보이들 뭐 출마는 좀 자제하셔라, 아니면 험지로 가셔라, 3선 이상은 좀 나오지 마셔라, 뭐 아니면 제한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젊게 입고 다니시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 본래 젊으니까 이렇게 입는 거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예.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잘하고 있어요. 어. 이건 지금 정치가 엉망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청년들의 기백과 네. 노장의 경험과 경륜, 지혜를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3번째 사면했지만은 예.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들도 정부를, 대통령실을 접촉해서 우리의 목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면 대통령 특사 있을 때마다 가장 큰 명분은 통합, 화합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에 요구하고, 야당에서도 정무수석실과 소통을 해서 명단을 내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정치가 전혀 실종됐다. 소통, 조정, 음. 통합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네.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가 되니까 자기들만 다 해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번 없죠. 특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나가야 네. 청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출마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출마해요. 예, 뭐 해남반도 험지로 진도. 뭐 어디 험지로 가셔라. 해남반도 진도가 험지예요. 낙후된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고향 발전을 위해서 간다고요. 그거는 100% 결심하신 겁니까? 네, 결심했습니다. 100% 결심하셨고요. 그럼 3선 이상 뭐 출마에 어떤 제약을 두자 어쩌자 하는 그 혁신 안에는 안 들어갔고, 혁신위원장의 권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시고요.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혁신 공천관계 룰을 만든다고 해서 예. 전화했어요. 하지 마라. 지금 지금 현재 윤석열, 김기현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공천 룰 문제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한 공천 룰을 올렸다가 분당을 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공천은 혁신이 아니다. 기습이다. 공천 룰 일찌감치 잘못 어설프게 건드리면 분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분열까지 가죠. 당 갈라질 수도 현역 있습니까? 의원들이 자기가 도태되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 철저한 내부 준비는 하더라도 공개하지 마라. 지금 공개해가지고 뭐가 잘 됐어요? 어제 의총에서 이 혁신안을 놓고, 그러니까 뭐 3선 이상 공천 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문제까지 놓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한 20명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혁신안에 대해서 명확히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딱 1명, 정청래 의원 1명이었다고 그래요. 나머지 19명은 반대 또는 뭐 우려 혹은 중립 뭐 이런 표현이었다고 하던데, 혁신안 전반에 대한 그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생각은? 혁신안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거예요. 물 건너 갔습니까? 그렇죠. 모든 가장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 예.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인준받아야 돼요. 예. 거기에서 통과돼야 당에서 결정하는데 예. 안 됐잖아요. 아니 인준을 어제 못 뭐 받은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하거나 이런 아니 얘기는 없었죠. 그렇더라도 사실상 인준이 안 되는 거죠.
28, 29 워크숍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더 아니 거기에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결, 강한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당내 문제는 여기에서 스탑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예. 실정에 대한 1특검 4국조 이러한 일에 매진해야지 자꾸 혁신안 가지고 얘기했다는 더 큰 분란을 자초한다. 어제부로 끝내라라는 조언이신 그렇죠. 거예요.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고요. 그렇죠.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끝난 거예요. 그것을 자꾸 논의하면은 분란만 생겨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대의원제 폐지만 하더라도 저는 찬반을 떠나서 내년 총선 후 아마 8, 9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그때 준비하면 됐지. 왜 지금 대의원제를 가지고 말썽을 삼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검찰 출석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 얘기하는 모르니 사람이 누굽니까? 당 내에서도 그렇게들 얘기하시던데요. 구속영장은 나올 것 같다.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추측이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백현동 문제로 출석을 하지만은 연결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아니, 뭐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을까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뭐 별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김성태, 무슨 뭐 변호사배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 말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거다. 청구도 못할 거다? 네. 그러나 검찰도 체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판 중심주의 증거 재판인데 그러한 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장을 청구하면은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체면은 뭐예요? 한동훈 장관의 체면은 뭐예요? 완전 역풍불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해요. 청구 그리고 지금 백현동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사실상 특혜를 봉쇄해 준 거예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다툼의 여지가 있기 거기가 때문에 쟁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1원도 안 받았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될지 모르니 그러면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될지도 모르니 대의원제 지금 논의해서 좀 정비해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보시기에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지금 꺼내가지고 논의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분란을 가져오냐 이거죠.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흔들하는데 그러한 분란을 가져와서 리더십을 흔들면은 그것은 민주당원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가 안을 제시하는 혁신위가 비명계 반명계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뜻하고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명계고 친명계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바보들이다 이거예요. 하하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누가 이끌었냐 그걸 떠나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러한 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충분해요. 지금 대의원제 폐지를 지금 뭐 올드보이고 뭐 현역 의원 감점이고 이러한 것은 8개월 남은 공천 이제 6, 7개월 남았죠. 공천을 선거는 8개월 남았으니까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저는 처음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도 최대의 혁신은 단결이다. 대여 투쟁 강한 민주당이 되게 해라. 그런데 잘한 게 있어요. 뭐요? 예를 들면은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이재명 이낙연 회동에 어깨동무하고 나와라. 분열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건 이런 긍정적인 판단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참새가 죽으면서 잭하듯 잘못해가지고
다 묻혀버린 거죠. 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안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늘 민주당 이야기거리가 좀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곧 합니다. 10시 20분. 페이스북에다가 시간과 장소가 표시된 포스터 지금 보여드리는 저 포스터를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례적이죠. 검찰 출석 앞두고 포스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몇 월 몇 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아니 저도 검찰에 출동하면서요. 예. 난 비밀로 안 하겠다. 몇 시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긴 아니 한데 맞서야죠. 포스터까지 올리는 것은 그럼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당당하게 하겠다. 당당하다. 비굴하지 않다. 그 표시예요. 나는 이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서 말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또 사전에 준비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홀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저 포스터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 또 지지층들이 많이 올 거다 혹은 오라고 올린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재판받는 날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많이 겹쳐요. 예, 근데 많이 와요. 예. 오늘도 많이 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고. 아니 왜 당원들이 지지층이 저렇게 홀로 내보내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로 논란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 이제 폭우로 오송 참사 이런 것들로 정권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실점을 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경축사는 또 논란이 되면서 실점한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악재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인데 이걸 살려나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은 이태원, 네. 양평, 명품점, 예. 리투아니아, 예. 오송, 김영환, 잼버리, 해병대 수사 네. 이러한 소위 국가적 악재가 네. 민주당의 호재가 국민들은 그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슈에 묻혀가지고 네. 이번에는 사실 8.15 경축사 같은 것은 너무나 이건 나쁜 경축사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으로 네. 조문에 묻혀버리잖아요. 조문 정국이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치 신라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다 없어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이슈화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왜 못한다고 보십니까? 예? 왜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글쎄요. 들어 양평 고속도로 건이다 이러면 의혹을 제기했는데 금세 또 이것이 그렇죠. 이어지지 못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그냥 묻혀버리는 또 어떤 일이 되고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리더십이 없는 민주당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박광원 대표가 1특검 4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관철되면은 참 좋겠지만은 조정될 거예요. 자, 리더십의 부재 말씀하셨는데요. 외곽에서 지금 강연 정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호남 강연을 갔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주당이 도덕성과 유능함을 동시에 갖춘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제2의 DJ가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 제2의 DJ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낙연 대표의 지적은 일응타당해요.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는 밖에서 골박 정승해서는 안 돼요. 골 밖에 정승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골박 대표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에서 적극적인 투쟁 활동에 이재명 대표와 단결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DJ의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DJ의 길, 그러니까 그럼 제2의 DJ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도 동의하기는 어려우세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예.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저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민주당원들은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예. DJ 회고록을 다시 한번 읽어라. 그래서 DJ 회고록을 읽으면서 다 우리가 DJ가 되자. DJ는 이렇게 많은 탄압과 굴욕을 지혜롭게 이겨내서 승리했지 않냐.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질이 멸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DJ의 회고록을 읽고 DJ가 한번 돼보자. 그러면 길이 있는 거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제2의 DJ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겠죠. 이 얘기는 새로운 지도부를 뽑자 뭐 이렇게들 해석들 많이 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리더십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제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가깝죠.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도부 교체해야 된다. 지도부 사퇴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비공개 회의지만 지금 들려옵니다. 아니 그러한 얘기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DJ가 총재를 할 때도 사실상 오나라고 표현되는 DJ도 의원총회에서 사퇴하라. 또 사퇴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박영숙 부총재를 총재 대행으로 문동환 부총재를 총재 대행으로 심지어 이우정 선생을 총재로 하셨던 것도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공격이 있는 겁니다. DJ도 사퇴하라는 소리 들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되자 하는 그것으로 봐야지 자꾸 그렇게 분열적으로 권력 투쟁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악재를 우리 민주당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은 제가 상중에도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아내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을 때 상가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야 되는가라고 고심을 했지만은 오시지 말라는 그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렇지만 조심했어요.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일본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번 경축사가 그 정도였다고 보세요? 예. 그런데 미 국방부에서 동해를 앞으로 일본해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동해를 일본해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확정적으로 쓴다. 이런 것을 보고 야 이제는 브루타스 너마저 미국 당신들마저 우리 영토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일본의 속에 우리 독도가 들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자꾸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데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위험이 한층 다가온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일본 총리가 되지 말고 역사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았다 가더라도 영토는 지켜달라. 이러한 얘기를 해내야 돼요. 지금 야당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완도에서 전복의 7, 80%가 생산되는데 지금 50% 가격 다운돼 가지고 다 도산이기에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해경에서 해수부에서 그 전복 어가를 지금 뭐 또 조사를 하고 있대요. 왜 하필 지금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저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동해다. 앞으로 동해 표기를 해라. 아, 그 자리에서 기시다 바이든 다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라. 해야죠. 아하. 그리고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예. 방류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얻어와야지 일본 총리 돼가지고 오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혁신한 의원총회 어제 이 뒷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박지원 전 원장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조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이제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떠나는데 조금 더 하실 말씀이 남아 있다고 하셔서 제가 5분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현정의 댓글쇼 5분만. 5분은 괜찮으신 거죠, 정말? 5분 출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네. 제가 생계형 출연을 하기 때문에. 생계형 출연하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제가 5분을 좀 부탁을 드린 이유는 오늘이 한미일 정상회의 사실상의 시작이죠. 오늘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거니까. 가시니까요. 예, 그 날이 날이니만큼 아까 박영선 전 장관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분 부탁을 드렸어요. 아까 그러고 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박남매. 잠깐 한국에 CBS 친지 방문하고. 우리 박남매가 아주 접수하네. 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박남매시네. 박영선 전 장관은 미국에 지금 케네디 스쿨에 계세요. 선임연구원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는 시각을 좀 여쭸는데 아메리칸 파이, 지난번 그 대통령이 노래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이번에는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된다. 실익을 취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아낌없이 퍼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자존심, 위안부, 강제징용. 아니, 우리가 뭐 얻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뭘 들어 얻어봤죠? 한미일 안보 동맹 하나만 얻어온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동맹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했다. NCG 그룹 같은 거 우리가 뭐 선언해가지고 미국의 핵 우산으로 더 단단히 들어갔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워싱턴 선언? 그것은 한미 동맹으로 이미 충분히 되고 있어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붙이잖아요. 네. 회담이라고 붙이지 않고 이 회의는 정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이라고 원래 계속 불렀잖아요. 한미일 그렇죠. 정상회담. 근데 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회담이 아닙니다. 회의라고 방송에서 이것은 쓰셔야 됩니다. 정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정례화 좋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외교는 국익이고 주면 얻어와야 돼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51%를 가져오고 49%를 주는 것이 외교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대일 외교에서 완전히 일본에 퍼주게 해버렸다고요. 만약 제가 아까 방송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동해를 미국마저도 일본해로 앞으로 국방부에서 미국 정부가 전체가 일본해로 표시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르타스 너마저 미국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제가 하필 8.15 경축 또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친상 이런데 뒤통수를 쳐도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정말 일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자리에서 그걸 꺼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꺼내야죠. 왠지 분위기를 봐서는 안 꺼낼 것 같아서요. 아니죠. 후쿠시마도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미국이 뒷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가잖아요. 아니, 태평양 군도에 있는 인구 1위만 되는 국가에서도 절대 방류를 반대하는데 전 지구상에서 방류를 찬성하는 것은 미국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니
정상회의에서 딱 정해진 얘기만 합니까? 치고 들어가야죠. 치고 들어가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 네. 이건 우리는 안 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 당신도 네. 반대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서 과학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방류하지 마라.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시하겠다. 네. 이런 굴력을 보고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말하지 못한다? 그럼 왜 가십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그 부분을 박지원 원장은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예, 그거 말해야 된다. 안보도 그래요. 안보도 한미일 네. 동맹이면은 네. 북중러 혈맹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예. 지금 현재 중국의 시장이 달러박스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잃어가지고 지금 1등 국가가 5등으로 떨어졌어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5등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이 대만,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과 전쟁 일촉즉발인데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베트남한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 경제도 어려우니까 예, 예.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자, 그렇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푸틴이 북한의 2% 부족한 우주, ICBM, 핵, 미사일, 러시아 기술을 북한에 줬을 때 큰 재앙이 됩니다. 미국도 재앙이지만은 한국, 일본도 재앙이에요. 물론이죠. 이러한 것을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되겠느냐 이거죠. 한미 동맹은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은 우리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끝이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왜 일본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느냐 이거죠. 그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거는 미국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너희들 잘 지내. 이게 이제 바이든의 어떤 화해시켰다라는 게 큰 지금 재선의 실적인 자기들이 거잖아요. 한일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 공로라고 계속 발표하잖아요. 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미국 푸들로스를 했으면은 동해만이라도 지켜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익이 돼야 된다 이번에. 그렇죠. 그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선 전 장관은 이 이제 군사 이야기를 할 때 그 유통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신망. 그 설비를 우리가 따내는 경제적인 이득, 경제적인 파이를 취해야 된다. 그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물론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배터리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에 못 팔게 하고 합작 못하게 하고 SK온하고 포드하고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거 제끼고 CATL 중국 회사하고 켄터키에다 세운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문제 왜 자기들은 팔고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는 투자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한국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셔야지 바이든의 푸들 일본 총리 노릇하지 마라 이거죠. 오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캠프 데이빗에서 있을 그 정상회의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좀 주말에 보고요. 월요일에 더 깊이 있는 논평들, 결과에 대한 논평들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예, 잘못한 거 지적해줘야지. 잘하셨어요. CBS답게 지적해줘야지. 예, 지적을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예, 계속 하시. 박 원장님은 요만큼 하셨는데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나저나 민주당 혁신안은 아까 물 건너갔다고 보셨는데. 저는 물 건너갔죠. 그렇게 박 원장님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아니, 지금 그렇게 파악하세요? 이미 항상 혁신안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실상 의결기관인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의총에서 20명 발언했는데 한 명만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했다고 하면 이건 물 건너갔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아니 그리고 혹시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계속 분란 속으로 당을 이끌기 때문에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끝났잖아요. 가셨죠 집에.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제가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못 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그 북한이 지난달에 월북한 트래비스 이병, 예. 미군 이병 한 달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어제 갑자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 인종차별 때문에 망명 신청한 거다. 이것도 한미일 정상회의랑 뭔가 좀 타이밍을 맞춘 거라고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이 자진 월북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러한 범법자를 또 미군에서 처벌해야 될 사람이 미국 법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왜 예. 판문점 견학을 시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월북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도 탈북자가 오거나 월남을 한 사람은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북한도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윈비어 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강압적인 회견을 해서 나중에는 나 살려달라 예. 했지만은 미국이 그 점은 진짜 존경해야 돼. 미 국방성에서 보세요. 집으로 데려오는 게 미국의 목표다.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킹 일병은 미국으로 돌아갈 거고 자기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봐요. 특별히 정상회의에 맞춰서 뭔가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에서 얘기하면은 북한에서는 상투적으로 너희는 인종차별하고 더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왔죠. 그랬었죠. 이런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크게 그 일병을 데려오는 일을 미국 정부는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대화의 물꼬가 당연히 물꼬가 트이죠. 그걸로 트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윈비어도 지금 대통령 특사 겸 태평양군도 대사를 하고 있는 조셉 윤 당시 수석 부차관보가 최선희를 접촉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저는 미국은 끝까지 자기 국민을 자기 시민을 데려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그 킹 일병이 북한에서 회유를 해서 또는 협박을 해서 상당히 나쁜 그런 발언이 나오더라도 그건 상관할 필요 없다. 미국은 데려온다. 사실은 범죄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범죄자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데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오히려 꼬이는 게 아니라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거다. 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여기까지. 우리 꿀단지들이 박 원장님 오늘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방송 끝내지 말고 스피커를 달아서 보내드리면 어떻겠냐고 어떤 분이 다실래요? 자, 갑니다. 고맙습니다. 스피커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